1855년 2월 8일 영국 데번주. 그의 가장 심한 눈보라가 치던 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기이한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뜨고 다닐 수조차 없는 바깥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를, 내딛는 발걸음은 혹독한 날씨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는데요. 누군가는 그 소리에 공포에 떨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발소리가 대문을 넘고 들어와 지붕 위를 걸어다녔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집 밖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하고 맙니다. 밝은 모양을 한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마을의 초입부터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발자국은 마을을 벗어나고도 끝나지 않고 숲속으로 이어졌죠. 당시 데번주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매일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눈이 겹겹이 쌓여 얼어붙는 바람에 바닥은 매우 딱딱했는데요. 그 발자국은 마치 불로 달군 쇠발굽으로 찍어낸 것 마냥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발자국에 설명되지 않은 이동 경로 때문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앞에 놓인 울타리는 마치 통과하듯 지나갔으며 쌓여있는 집단도 그대로 밟고 걸어나갔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자국이 집의 지붕 위에도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집단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지붕에 남아있는 발굽 자국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그것은 건물의 외벽을 수직으로 걸어 지붕까지 올라간 후 다시 집 반대편의 외벽을 타고 내려왔죠.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발자국의 주인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면 그 부근에는 움푹 패이거나 손으로 주변을 짚은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 밝은 모양의 흔적뿐이었죠. 발자국의 모양도 기묘했습니다. 10cm 길이에 8cm 너비, 40cm 간격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작은 모양이었는데요. 보폭 또한 여타 2발, 4발 짐승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직선의 기이한 형태였죠. 이는 발자국의 주인이 아주 규칙적으로 외발로 뜀뛰기 하듯 걸으면서 울타리도 넘고 지붕도 넘어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괴한 흔적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아내기 위해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닌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를 따라가던 주민들은 숲속 한가운데에서 반대편의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이유는 같았습니다. 이상한 발자국을 따라왔다. 즉, 그 주인이 누구이든 그것은 한밤중에 커다란 숲을 지나 마을 2개를 가로질렀다는 건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대번 남부와 동부 전체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이었죠. 일직선의 발자국은 남쪽으로는 토트니스까지, 북쪽으로는 엑서터 외곽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 길이는 자그마치 160km에 달했습니다. 이 사이에는 넓은 강도 있었으나 강둑에서 끊긴 발자국은 강이 끝나는 반대편 일직선상 끊긴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자신의 앞에 놓인 울타리도 집도 강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직선으로만 걸어간, 그것도 하룻밤에 160km의 거리를 걸어 이동한 괴생명체. 이것은 사람은 물론 그 어떤 동물도 남길 수 없는 기괴하고 이상한 흔적이었죠. 사건에 대한 소문은 데번주를 넘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타임스를 비롯하여 지역 언론 곳곳에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엑서터 인근과 데번 남부에 많은 눈이 내린 날,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고 신비로운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집 꼭대기와 좁은 담, 정원과 안뜰,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곳 등 모든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발자국은 특유의 밝은 모양과 기이한 족적으로 인해 악마의 발자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알려진 전형적인 악마의 이미지는 사람의 상반신과 염소의 하반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교계 반인반수 사티로스,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잠든 이에게 악몽을 불어넣는 판, 고대 라틴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사탄 숭배의 시초 바포메트 등으로 인해 굳어진 것이었죠. 당시 영국인들에게 있어 악마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원초적인 공포 중 하나였고, 악마의 발자국이라는 별칭은 기존에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발자국이라는 이미지를 공포스럽기 그지없는 악마의 발자취로 변모시킵니다. 하룻밤 사이 벌어진 사태에 영국 전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추측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다들 잠에 든 깊은 밤에 일어났기 때문인지 그것이 마을이나 강을 가로질러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낀 것은 오직 한 사람, 다우리시 숲에 오두막을 짓고 살던 사냥꾼 윌리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윌리엄은 집 밖에 메어놓았던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간 그는 사냥개들이 어둠 저편 한 곳을 응시하면서 맹렬하게 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눈보라의 길을 잃고 산 아래로 내려온 산짐승이라 생각한 윌리엄은 쉬운 사냥감이 되겠다 생각하여 곧바로 총을 챙긴 뒤 사냥개들을 일제히 풀었죠. 개들은 곧장 뛰쳐나갔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은 개들이 일제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윽고 사냥개들은 꼬리를 한껏 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윌리엄에게 돌아왔죠. 아까의 맹렬함은 온데간데 없이 개들은 대적할 수 없는 맹수라도 만난 것 마냥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단연간의 사냥 경험으로 그 사냥감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윌리엄은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시 잠을 청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윌리엄의 집 앞에서도 그 발자국이 발견되었죠. 악마의 발자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은 곧 그 정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로 이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에 오른 것은 동물이었는데요. 발굽이 존재하는 당나귀나 염소, 눈밭도 잘 달리는 사슴, 겨울철 먹이를 찾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오소리, 마을 곳곳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고양이, 이외에도 여우, 수달, 토끼, 족제비 등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악마의 발자국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동물마다 일부 유사한 점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기이한 특징들을 모두 만족하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던 건데요. 대개 동물들은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걷기에 발자국 또한 좌우로 나타나야 하죠. 한쪽 발로만 뛴 듯한 완벽한 일직선의 형태는 일반적인 동물들이 남길 수 없는 형태의 족적이었습니다. 또한 벽을 통과하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며 강을 건넜다는 건 역시 설명이 불가능했는데요. 자국이 남는 것과 같은 시기 시드머스의 사립동물원에서 캥거루 2마리가 탈출했다는 보고가 있기는 했지만 캥거루 역시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죠. 캥거루는 뜀뛰기 하듯 걸으며 일반적인 동물보다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붕 위까지 점프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서식지 환경과도 매우 다른 눈보라치는 대번의 밤거리를 그렇게나 멀리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가장 유력하고 일반적인 동물 가설로 설명이 불가능하자 사람들은 그 대상을 무생물의 영역까지 넓혀보기로 하죠. 작가인 제프리 하우스홀드는 그것이 풍선에 의해 남은 흔적이라는 가설을 펼쳤습니다. 대번주 인근에 위치한 왕립 해군기지 HMNB 대번포트에서 날린 실험용 풍선이 발자국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악마의 발자국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날 대번포트 기지에서 일하던 제프리의 할아버지는 같은 지역 주민이기도 했던 카터 소령에게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들었다고 하죠. 그날 밤 눈보라로 인해 기상 관측용 풍선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다니는데 문제는 풍선 아래에 길게 계류 로프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로프 끝에는 2개의 족쇄가 달려 있었고요. 풍선은 대번을 가로지르며 날아갔고 족쇄가 지면을 아슬아슬하게 긁고 지나가며 소위 말하는 악마의 발자국을 남겼을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추락하기 전까지 마을 동상이나 건물의 창문들을 일부 파괴했기 때문에 사건은 대외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묻어두기로 했죠. 카터 소령의 증언대로 발자국의 정체가 실험용 풍선이라면 해석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고도를 나는 풍선에 매달려 있는 길다란 로프와 그 끝에 달려있는 족쇄. 족쇄는 마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발굽 형태의 자국을 남겼을 거고 풍선은 거센 눈보라에 의해 바람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며 로프와 족쇄를 밤새도록 끌고 다녔을 텐데요. 그것은 울타리를 넘고 지붕에도 자국을 남겼으며 강을 건널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날던 풍선은 어디 외진 곳에서 터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존재했습니다. 160km라는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어떻게 로프와 족쇄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던 건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밤새도록 똑같을 수 없는데 자국은 어째서 일직선으로만 그것도 일정한 폭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풍선 끝에 매달린 로프와 족쇄로 인한 것이면 지붕 등 고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끌린 듯한 흔적이 남아야 할 텐데 어째서 오로지 발자국의 형태로만 남을 수 있었던 건지 등 풍선 가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특징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가설로도 발자국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자 초자연적인 대상, 즉 악마에 의해 남은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당시 발간되었던 일간지 타임스에 따르면 악마에 대한 믿음이 유독 강했던 일부 마을에서는 이것을 사탄의 표식으로 여겨 밤이면 집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나가지 않았다고 하죠. 사냥꾼 윌리엄의 무언가를 보고 잔뜩 겁먹은 채 돌아온 사냥개들 증언은 이러한 악마 이야기에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짓이다, 악마라는 공통된 두려움에 의해 탄생한 집단 히스테리이다 등 여러가지 가설들이 나왔지만 발자국의 정체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는데요. 대번주에서는 지금까지도 겨울만 되면 악마의 발걸음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는 풍습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죠. 과연 그날 밤 마을을 걸어갔던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특이한 보폭과 족적을 가진 동물이었을 수도, 어쩌면 풍선에 매달린 로프와 족쇄일 수도,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사악한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